그 밑에 필기할 공간이 뭐죠? 여기 좀 잡고 가자. 여기서는 이제 그 밑에 필기 페이지에다가 필기해주면 돼요. 주제 찾을 때 첫 번째로 일단 주제를 찾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항상 문장의 지문의 첫 문장 그리고 첫 문장 먼저 확인해주는 거. 그래서 요 안에서 사실 주제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 주제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첫 문장에서 항상 핵심 소재 잡아줘야 되고요.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전개할지 그런 것들 소재 파악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쭉쭉 읽어가면서 내용 잡아야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보통 주제는 끝 문장에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주제에 대한 이런 힌트들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만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뭐 안에 중요한 강조 표현이 있다거나 뭐 연결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첫 문장이나 끝 문장은 그냥 첫 문장이라는 이유로 끝 문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주의 깊게 확인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파악하는 게 연결어죠. 그죠? 연결어는 접속사랑은 다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차이는 연결어는 웬만하면 앞이나 뒤쪽에 컴마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컴마가 들어가면 연결어구나. 그 정도 생각해주면 되고 문법적인 차이는 연결어는 문장과 문장을 의미적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서 문장 자체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 하나에 문장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접속사는 중간에 접속사 넣어주면 합쳐서 한 문장이 되는 것이고 연결어는 중간에 들어가도 여전히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문장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파악해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연결어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것들이 모든 연결어가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보통 핵심적으로 보는 거 역적입니다. 앞뒤의 내용이 반대되는 것들. 그래서 역적으로 들어가는 연결어들은 대문자 벗은 연결어고요. 소문자 벗은 접속사야. 그래서 문장 중간에 벗이 있으면 접속사인데 대문자로 문장 시작에 있을 때는 연결어란 말이야. 그래서 문장 시작에 벗 때리면 아 이거는 내용 때문에 들어간 거구나 연결어구나 하면서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파악해주면 되겠고요. 그거 아니면 however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요거랑 그 비슷하게 생긴 다른 뜻이 있는데 도도 however랑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거든. 대신에 연결어는 특징이 앞뒤에 컴마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컴마가 없는 도우는 접속사고 컴마가 있는 도우는 연결어라서 뜻이 두 개야. 그래서 누구는 접속사일 때가 비록 뭐뭐일지라고 이 정도의 뜻이고 연결어일 때는 그러나라는 however의 뜻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자, 요거랑 졸래 많이 나오는 거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는 뜻이 그죠? 그래서 얘네 말고는 사실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고 뭐 해봤자 그런 거 있잖아. 뭐 반면에 이러면서 in contrast 뭐 이런 것들 대조적으로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쭉쭉 받아줄 수 있게. 그래서 대조, 반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표현들도 역접의 연결어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론을 받아주는 표현이죠. 결론이라고 들어가면은 사실 그 앞에까지 나왔던 내용 전체가 다 원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때 원인이라는 거는 그냥 앞문장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전부
전부 다 원인으로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요 결과 부분을 받아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보면 되고, 이 결론 부분에서의 특징은 어쨌거나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좀 세부적인 그런 어휘보다는 광활하게 쓰이는 넓은 어휘가 많이 쓰여.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표현들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세부적인 소재나 이런 거를 잡아주다가 결론이 보통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 확인해주면 되고, 그래서 결과로 많이 쓰이는 것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there 뭐지? 그지? 쉬운 표현인데 그래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거랑 또 쉬운 표현인데 많이 나오는 거 so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아니면은 뭐 thus는 결론으로 넣기도 하고 반복으로 넣기도 해서 이 뒷부분에서 다시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던가 뭐 아니면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이거 아니면 결과, 결론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들 전부 다 표현으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뭐 이런 거라던가 in conclusion 무슨 결과로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거는 뭐 아니면 결국에 뭐 하면서 뭐 finally, eventually 이런 식의 표현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반복을 해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재생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같은 말을 똑같이 한 번 더 해주는 표현이지. 그지? 그러면 중요하니까 같은 말을 두 번 하지 1도 안 중요한데 여러 번 말을 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 두 번 해주는 표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 in other words. 다른 단어로 다시 얘기하겠다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라는 뜻. 그럼 굳이 다시 말을 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해서 반복해주는 것이고요. 뭐 이런 거나 thus, 즉 이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즉 이런 것들이 반복을 잡아주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거 아니면 사본이야. 이런 거 아니면은 원래 카테고리에 많이 넣지는 않는데 양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오면 이 부분은 약한 역접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용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완전 A에서 Z까지 뒤바뀌는 내용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보통 어도가 들어가면 이런 양보가 들어가면 중요한 건 양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얘가 없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야. 뭔 말이냐면 비록 내가 많이 잤을지라도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 그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많이 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양보의 의미가 들어갈 때는 얘가 붙어있는 부분이 아니라 얘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 그 다음 부분이 보통 중요한 부분이고 역접이 나왔을 때는 이 뒤집어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겠지. 그지? 그러나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나 피곤하다 하면 피곤하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가 조금 달라. 그래서 양보랑 역접은 어느 정도 비교를 해줘야 되고요. 양보는 의미 자체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요 의미지. 그지? 근데 접속사 말고 연결어는 nonetheless요. nonetheless, nevertheless. 얘네가 연결어고 although, though, even though는 접속사입니다. 마지막 예시. 예시는 공통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해당될 수 있는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요.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요것들을 하나하나 다른 세부 소재에 넣어주는 게 예시란 말이야. 그래서 예시는 예시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요 예시의 앞부분이나 예시가 끝나고 나오는 그 뒷부분,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예시를 들어주는 부분이 아니라 요 개념 부분이 주제에 해당되겠지. 그지? 그래서 예시로 들어가는 연결어들은 쉬워요. For example, 혹은 for instance. 얘네들이 예시에 해당되는 연결어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거의 안 나와. 요 연결어는 거의 안 써주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뭘로 많이 쓰이냐면 생각해보자. 요의 동사들을 명령문으로 활용할 때 이때 전부 다 예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 명령문으로 문장을 시작해서 think about,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내용 들어가거나 아니면 imagine, 상상해봐라 이런 표현 아니면 consider, 고려해봐라 이런 거 아니면 suppose, 가정해봐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하는 표현들은 전부 다 예시야. 전부 다 예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으면 예시는 그냥 건너뛰고 그 앞부분에 주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오늘 딱 저번 주에 수업 왔었던 나연이 말고 나영이랑 희재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불안한 거야. 혹시 코로나니? 혹시 나이가 얼마니? 혹시 그래서 혹시 열과 기침은 단 하나도 나지 않고 몸살이 오지게 나고 있니? 불안해졌어. 민이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코로나? 혹시 걔네가 다 걸린다면 지금 나연이 한 명 살아남고 나머지 다 전멸인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몸으로 느낀 것이겠죠? 살짝 불안해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연결어들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반복적인 표현을 잡아줘도 되고 반복적인 표현으로 보통 주제가 잡히는 거는 그 20번에 나오는 주장 문제이지. 주장 문제가 내용이 존나 쉬워. 그러다 보니까 주장 문제는 특히나 그냥 반복적인 표현 하나, 단어만 몇 개 찾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거 아니면은 왜 반복적인 표현은 사실 단어를 찾는 거잖아. 단어나 어휘를. 이 정도로 답이 나오는 거는 지문 내용이 되게 쉽거나 되게 어려울 때야.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내용이 되게 복잡한 거야.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나는 때로는 나의 영양소가 혹은 그것이 아닌 미래를 위한 나의 저축분으로 저장이 되어서 나와 일정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뭐 소화가 되어서 나갈 수도 있는 혹은 어느 정도 남아서 나에게 효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섭취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이런 식으로 유난히 하는 그런 지문들이 있잖아. 그런 지문에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중요한 게 영양분. 영양분으로 계속 뭐가 에너지? 하면서 이런 영양분이나 에너지에 대한 그런 소재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내용을 잡는 거야. 그러면 밥 먹었다가 아니라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했다. 에너지를 얻었다. 그 정도로 그냥 주제를 잡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오히려 내용이 되게 복잡해지고 말이 되게 복잡해질 때는 소재 정도만 찾아서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특히나 빈칸 문제에서도 특히나 그래. 그래서 빈칸 같은 것도 33번, 34번을 뒤지게 어렵게 나오잖아 보통. 그러면 걔네들은 답은 쉬워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답이 되게 쉬워지거나 아니면 지문이 쉽거나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 무조건 평가원은 답이 명확해야 되니까. 됐지? 그래서 소재탕만 잘 해줘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때 반복해주는 표현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요.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표현. 그래서 내용상의 동의어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중요한 얘기가
소리가 나오고 있는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 그런 걸 잡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밥 먹는다 그것처럼 거기서 뭔가 똑같은 말이 아니고 뭐 영양분, 에너지, 뭐 미네랄 막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양소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 이게 주제랑 관련된 그런 핵심 소재인가 보다 하면서 영양소가 들어있는 부분을 답으로 고르면 돼. 됐지? 이런 거 아니면 네 번째로 강조 표현 잡아줄 수 있고요. 강조 표현은 뜻으로 보는 거야. 뜻. 단어 뜻 자체가 중요한 이런 식의 단어를 쓸 때 있죠. 그래서 중요하다, 눈에 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전부 다 강조 표현이고요. 가장 중요한 강조 표현은 글자 자체를 강조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끔씩 글을 보다 보면은 누드 글씨나 굵은 글씨들이 있어요. 이태리사이즈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고유명사는 전부 다 굵은 글씨를 쓰거든. 그래서 고유명사 말고 동사 같은 류에다가 동사나 형용사류에다가 갑자기 글자를 싹 눕힌다거나 굵게 넣는다거나 특히나 동사 나오면 진짜 100%입니다. 그래서 막 중간에 막 show 뭐 이런 것들 갑자기 굵게 쓰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글자를 바꾸는 건 뭐냐면 중요해.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이걸 못 잡으면 분명히 답을 못 잡거든. 근데 대충 내용을 보니까 애들이 못 찾을 것 같아. 불안해. 출제자가 너무 불안해. 그래서 아씨 이거 애들이 아무도 못 풀어서 막 오답률 막 98%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자고 너무 불안해서 그 불안감이 그게 달할 때 살짝 눕혀. 살짝 눕히거나 살짝 굵게 쓰거나 해서 이거 안 보면 저 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애들이 보통 이제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야 누웠네? 일어나 그냥 그러면서만 드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게 조심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이 뜻 자체를 강조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뭐 동사류로 본다면 동사 중에서 그냥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no matter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눈에 띈다. 눈에 띄고 두드러진다. stand out. 두드러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면 특히나 원래 중요한 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표현들이 있지. require 진짜 100%야. require이랑 request. 그래서 특히나 이런 require 같은 거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require 진짜 중요한 표현으로 많이 나오니까 얘네 나오면 그냥 뭐지? 하면서 이 문장은 뭐지? 하면서 조금 집중을 해줘야 돼. 그런 거나 뭐 stand out matter 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나 아니면 그 조동사로 뭐 해야 한다라는 뜻 있죠. should도 진짜 이제 많이 나와. should, must, have to. 그래서 should나 require 같은 거는 나와 있으면 일단 중요한 거다 하면서 봐야 돼. 이런 건 아니면 똑같은 요 의미 관계를 가진 애들 중에서 형용사로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죠. 형용사는 워낙에 종류가 많아서 다 쓰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뭐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뭐 significant 상당한 뭐 이런 거나 우리가 아는 그냥 important 같은 거 써줘도 되고요. 뭐 필수적인, 뭐 essential, 뭐 vital, crucial, critical 이런 것들 있지. 중요한, 이런 거 나면 considerable, 상당한 이런 것들 전부 다 중요한 표현으로 받아줄 수 있겠지. 그죠? 그런 거 아니면 눈에 띄는 이런 식으로 뭔가 눈에 띄는 중요한 이런 식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글쓴이 생각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럼 글쓴이 눈에 띄는데 그럼 우리 눈에도 띄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눈에 띄는 했는데 아니 이러고 넘어가면 그러면 별로 얼탱이가 없는 눈에 띈다잖아. 눈에 띈다고 하면 중요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눈에 띄는 이런 거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다고 말을 했으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우리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 글쓴이의 의견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뭐 prominent 뭐 아니면 noticeable 쓸 자리가 쓸 자리가 noticeable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되게 지배적인 압도적인 하면서 dominant 이런 것도 우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어도 그냥 내용적으로도 이게 압도적이다 지배적이다
이런 식일 때 이런 표현들 많이 쓰겠죠. 그죠? 아, 조금만 더 쓰고 싶은데 연결어 몇 개만 칠게. 이런 거나 세 번째로는 문법적인 주요 표현들이 들어갈 때요. 문법적인 주요 표현들은 보통 부정어나 비교 표현이 들어가는 것들이요. 이 표현이 있으면 진짜 100% 주제야. 100% 주제 나오는 거. 룰레 많이 나오는 건 나데이 버비. 그리고 나데이 버비는 사실 고정 올라갔으면 뭐 시험 특강이든 영어 독해든 뭐든 읽어보면서 느꼈을 거야. 특히나 EBS나 그런 모의고사 부분들에는 나데이 버비 그대로 쓰지 않고 B, 나, A 이게 훨씬 많이 쓰여. 여기 진짜 많이 쓰여. A가 아니라 A. 그러니까 A는 아닌데 왜 말하냐고. 그치? 아닌 거를 굳이 왜 말해? 아닌 걸 굳이 말하는 이유는 이건 아니고 B인. 너 A인 줄 알았지? B인 하면서 B를 뒤지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not only A but also B. 근데 이거보다는 나데이 버비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거 들어가면 A뿐만 아니라 B. 요거는 A도 원래 맞아. A도 맞는데 니네가 아는 건 A밖에 없었겠지만 B라는 맞는 게 또 있단다 하면서 또 B를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죠? 자, 요거나 뭐 A rather than B. 요것도 than이 뭐뭐보다는 이란 뜻이지. 그지? 그러면 B가 아닌 B보다는 A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네는 B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B가 아니라 A가 중요한 거이 하면서 A를 강조해주는 표현.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 나오면 주제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주제가 되는 부분들, 그 주제가 되는 문장을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애들이 문제를 푸는 거를 보면은 왜 책이 되게 깨끗한 애들이 있어. 딱 이렇게 내 문제를 풀었어. 숙제 검사를 하는데 요거밖에 없는 거야. 깨끗해. 이건 안 돼. 왜냐면 이게 개인적인 그런 습관이나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지문을 읽을 때는 최대한 표시를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표시를 안 하면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한 문장을 읽었어. 해석했어.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어. 해석하면서 이것도 한 문장 한 문장 맨날 고생을 하고 있잖아. 영어니까.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해석을 먼저 하고 내용 파악을 그 다음에 하잖아. 그러니까 졸라 이걸 해석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까먹어. 그러니까 해석은 다 완벽하게 했어.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내용을 1도 몰라.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막 열심히 읽었어. 그러니까 다음 문장 읽으면서 앞에 거 내용 까먹고 다음 문장 읽으면서 앞에 거 내용 까먹어. 그러다 보면은 한 이만큼 읽었는데 뭔 내용이지?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어. 해석이 잘 돼. 그래서 다시 읽어서 처음에 아까 해석해놨으니까 그 다음에서나 내용 파악하고 있어. 그러면서 두 번, 세 번 읽어. 근데 이미 중간 부분은 더 뭐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다시 읽고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읽으면서 대충 이런 내용인가? 잠깐만 뭐지? 하면서 다시 여기부터 또 다시 읽고 이러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가 유난히 해석이 부족한 게 보통 해석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내용을 내가 까먹으면서 읽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까먹으면서 읽는다고. 그러니까 까먹지 않으려면 주제가 되는 내용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기본을 많이 활용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서 리버럴 아르티구나 어쩌고저쩌고 리버럴 아르티는 반복되고 있네 중요하대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여기에 문제들도 좀 있대. 그럼 문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야겠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스트렉스 강점이네 좋은 거 있네 중요하대 이런 식으로 뭔가 표시를 하면 중간에 약간 잊어도 다시 딱 보면 리버럴 아르트가 중요하고 문제도 있지만 강점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잡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표시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되는데 깨끗하게 푸는 애들 진짜 나 뺨 한 대씩 맞고 가. 아니 왜 이렇게 오늘 비염이 개쩌냐? 코가 꽉 막혔어. 가끔씩 남자친구 맨날 몸이 운동 약해 빠져가지고 막 맨날 어디가 하나씩은 항상 아프거든? 근데 보통 이제 뭔가 크게 아프지 않을 때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가 꽉 막혔어
막혔어 막 이러는 거야 진짜. 도대체 그 뭐야? 내 코 꽉 막혔어. 그 표현이 너무 얼테니까 없거든. 근데 내가 오늘 꽉 막혔어. 아, 그 꽉 막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어제 새벽 2시 반에 퇴근을 했단 말이야. 오랜만에 기출문제 오랜만에 돌리려고 안 만든 거야. 그래서 좋겠다 이러고 그리고 막 이러려고 만들었단 말이야. 음악 만들면서 막 잡지도 만들고 막 어쩌다 보니까 2시 반이 됐어. 그래가지고 어제 왠지 너무 졸리고 왠지 너무 수업이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지울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막 세우라 내보라 하다가 막판에 쌍쌍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난 새벽 4시 넘어서 잤더니 그랬더니 표가 안 막히네. 무슨 일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제의 문장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왜 했냐면 방금 저것들은 주제가 되는 그 문장이나 내용들을 찾는 거잖아. 그치? 찾았으면 미치면 그거 내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블라 했으면 요 부분이 아닌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다음 부분 존나 밑줄 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하고 체크를 해놔야 나중에 너네가 검토를 할 때는 답을 비교할 때 체크를 해놓은 주요 내용들이 있어야 그걸 보고 맞나? 하고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뭐 매번 책을 읽을 거냐고. 아니면 그냥 대충 까먹었지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운에 맡기고 풀면 그냥 다 틀리는 거야 개운하게.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정답 보면 답 고를 때 보통 대략적인 오답을 하나씩 주죠. 그죠? 그래가지고 항상 선생님 저는 진짜 맨날 고치면 틀려요. 그래서 진짜 맨날 2개 중에 진짜 고민해. 저 3번 하려는데 3번이 답이야. 나 이거는 고친 건데 이런 애들 있어. 졸라 많아. 그거는 그냥 본인이 아깝고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오답을 걸러낼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야 실력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실수도 실력이야 하는 그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꼭 2개 중에 고민하다가 틀려요 하면 나는 대충 지문을 읽는데 답은 못 고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까지는 고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정답이 되는 특징과 오답이 되는 특징들 간단하게 보면요. 학년이 많이 올라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눈에 띄게 되게 정확하고 명시적인 단서를 많이 주지 않아. 보통 고3으로 올라가면서 수준이 어려워지는 거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명확한 깔끔한 문장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딱 내용이 분산돼 있어. 그래서 내용을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논리적인 흐름을 읽어야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다 말을 해주지 않아도 나온 내용들을 근거로 조합했을 때 충분히 논리적인 흐름대로 추론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답이 나온다거나 보통 이런 거거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답에는 오히려 똑같은 단어 씁니다. 그래서 대충 단어 보고 내용은 다른 거야. 근데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대충 뭐지? 대충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하면서 다 고르고 틀려. 그런 거 어때? 그래서 정답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내용상의 동의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양한 표현들을 활용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인가 이런 거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답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 지문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지문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 얘는 있는 말 그대로 나오지가 않아. 오히려 정답에서는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오답에서 있는 말이 그대로, 지문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나와. 뭔 말이냐면 우리는 주제를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문장이 보통 한 6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거든? 그럼 이 중에서 요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이 있어.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라고 하려면 이 한 문장이 앞에 나오는 다른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있는 내용일 뿐이지 주제는 아닌 거야. 그래서 너무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인 거야. 너무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해줘야 되는데 포괄해주지를 못해.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답에서는 상당히 함축적이고 포괄적이고 조금 일반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일반화된 표현.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을 조합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지문이 이렇게 있어.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처음에 뭐 강아지 배변 훈련시키는 법은 블라블라하다. 강아지 밥 주는 법은 블라블라하다. 산책시키는 법은 블라블라하다. 얘네 뭐 옷 입히는 법은 블라블라하다. 뭐 목욕시키는 법은 블라블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오답에는 강아지 산책을 잘 시키려면 막 이런 게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 산책 잘 시키려면 나머지 배변이든 밥이든 옷이든 목욕이든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런 표현은 아니어도 정답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는 법 이렇게 들어간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 강아지 키우는 법은 무엇이다라고 키우는 법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요 단서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건 논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 걸 답으로 골라야 된다. 됐지? 그리고 보통 그런 질문들이 있다. 선택지를 이렇게 다 1, 2, 3, 4, 5번이 있어. 근데 문장 형식만 가지고 대충 고를 수 있어. 현서문, 형서문, 형서문, 의문문, 의문문. 뭐가 답일까? 물음표. 그렇지. 물음표가 답이야. 그래서 중간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게 물음표일 때 말고 형사문도 있고 의문문도 있고 뭐 감탄문도 있고 그래. 그러면 보통은 의문문이 답이 돼. 왜냐면 아까 그 강아지가 뭐야? 그럼 여기에서 내가 주제를 강아지를 근데 확실하게 난 잘 키우고 싶어. 강아지 잘 키우는 법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잖아. 그냥 대충 강아지를 키우면서 필요한 법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몰라. 그리고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서 내용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다 포함하기가 애매하면 그때 정답을 강아지를 키우려면 이렇게 해.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함축적이고 일반화된 그런 포괄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의문문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의문문에서는 이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곧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답에서는 그냥 다른 나머지 형성문들. 그래서 마침표 찍히는 애들이랑 물음표 있는 애들이 같이 적으면 그거 보고 어느 정도는 생각해줘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번엔 아무 단서가 없어. 자, 1, 2, 3, 4, 5번이 있어. 난 4번과 2번이 너무 헷갈려. 몇 번이 답일까? 4번. 그렇지, 4번. 왜? 뒤에 있습니다. 그래, 뒤에 있으니까. 정답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부터는 100%는 아니야. 의문문 저기부터는. 그래도 답을 보통 조금 뒤에 해. 그래서 답이 조금 더 뒤에 나오고 오답이 조금 더 앞에 나와. 왜 그럴까? 애들이 맨날 풀다 보면은 아, 저 이거 진짜 해석은 다 했는데 앞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보니까 대충 비슷한 내용이 있길래 이걸 보고 끝까지 안 읽은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읽었으면 정답이 더 있는데 대충 비슷하네 하고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더 읽었으면 풀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좀 마음을 흘려서 더 이상 안 읽고 틀리게 하려고 보통 답을 조금 더 밑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거나 우리 선택지들은, 그러니까 지문은 사실 전부 다 안 읽어도 돼. 지문은 중요한 부분 찾았으면 안 읽어도 되거든. 근데 답은 무조건 끝까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선택지 1번부터 5번은 항상 다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영어가 아니어도 뭐 국어가 됐든 다른 게 됐든 글을 다루는 문제라면 무조건 다 읽어야 되는 거야. 선택지는 무조건이야. 됐지? 이런 것들. 그런 거나 뭐 아니면 딱 처음에 보고 이제 한눈에 반한 거지. 반했어. 마음을 뺏겼어. 그러다가 뒤에서 보니까 4번도 괜찮아. 그러니까 4번이 괜찮아가 아닌데 근데 아까 우리 2번이랑 우리 진짜 좋았잖아. 이러면서 약간 미련 구질구질하게 떠느라고 그러느라고 얘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건가? 하고 4번으로 고쳤다가 아니야 하고 마지막에 검토하면서 아니 우리 좋았잖아. 아니야 다시 고쳐 이러면서 틀리고 저 진짜 몇 번 진짜 고민하다 진짜 다시 고쳐서 틀렸어요. 이거야. 됐지? 그래서 혹시나 정말로 너무 차이를 알 수 없어서 찍어야 되겠다 라는 상황이 있다면 찍는
안에서 해결합니다. 됐죠? 그리고 고를 때 얘네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걔네가 내용이 똑같아 보여.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둘 중에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그냥 똑같은 것 같아. 판별이 안 돼. 그럴 때는 있잖아. 선택지로 그 지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지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내가 헷갈리는 오답들끼리 성질끼리 내용 차이를 찾습니다. 차이점을 찾아야 돼. 만약에 옵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핵심을 잡으면 운동이 영향을 주고 있죠. 얘도 운동을 통해서 영향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운동 효과에 대한 그 얘기를 답으로 골라야 돼. 그러면 너무 헷갈려. 지문을 보는 게 아니야. 이제 선택지끼리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차이는 뭐냐면 운동이 영향을 주고 효과를 주는 거는 똑같은 거고 차이는 얘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지문을 봤을 때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이 들어갔으면 얘는 아닌 거고 사람에 대한 영향들을 얘기했으면 얘인 거지. 그치? 그래서 차이점을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같은 점들을 지워놓고 차이점을 위주로 보는 거야. 그래야 답을 고를 때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고를 수가 있어. 됐지?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밑에 보면은 선택지 한글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딱 1분 줍니다. 바로 한번 풀고 답까지 골라볼게요. 끼기. 너 문제 풀어! 어디가? 풀었어요. 아 그래? 알았어. 10초 다 고릅니다. 5초 마무리할게요. 3, 2, 1 옵니다. 주제문 찾아서 우리 줄 그으세요. 주제 볼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 우리가 아까 주제문 찾는다고 했잖아. 그 순서대로 한번 보자. 일단 첫 문장이랑 끝 문장부터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에 Don't get me wrong.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말래. 나를 잘못 받아들이지 말래. 무엇에 대해서 liberal art 하면 이게 그냥 인문학입니다. 이거 자체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liberal art에 대해서 나를 오해하지 말라. 그냥 그 정도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주제가 되겠구나. 그냥 그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봅니다. 학생들과 젊은 그 전문인들은 like 똑같이 should seek out 추구해야 돼 하면서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얘네들이 추구해야 하는 건 skills, 어떠한 기술이나 자격증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근데 얘네가 추구해야 하는 그 기술이나 자격증들은 어떤 것이다? will provide, 제공해줄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찾아야 돼. 무엇을? 더 practical 하면 이게 실용적이죠. 그래서 더 실용적인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과 자격증을 찾아야 돼. 무엇을 할 때? In marketing yourself, 너 자신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직장 세계에서. 그러면 우리는 직업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나 봐. 이런 직업적인 내용에서 나 자신을 홍보해, 나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내 가치를 올리려면 뭘 해야 된다? 더 실용적인 자격을 주는 것들을 찾아야 한대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우리는 직장에 있어서는 더 실용적인 것들을 쌓을 수 있어야 되구나. 실질적인 것들을 쌓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 정도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부분 보면은 교육은 질보다는 원칙을 중시하지 않고 신뢰를 중시해야지. 그지? 정확하게 반대로 들어갔고요. 임무 소양과 함께 임무는 리버럴티 있었죠. 자, 실무 능력도 키워야 된다. 실무 능력, practical credential 들어가 있죠?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목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정말 처음 봐요? 전혀 다르지 않고요. 자, 학교 교육. 미래 사회 요구를 하니 되게 있어 보이고 전혀 다른 내용이죠. 뭐 미래 사회에서 무슨 요구를 하고 미래, 요구 이런 얘기 아예 안 들어가 있었지? 그지? 5번에서도 시장의 경쟁 논리를 인문학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시장의 경쟁 논리가 나왔어? 경쟁 있었어? 경쟁 없잖아. 그지? 쉽죠?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다른 부분은 사실 더 이상 읽지 않았어도 되는 거야. 그지? 그래도 조금 더 읽어보면 수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는데 아마 너네는 못 찾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못 찾았다 치고 조금 더 읽어봐. 자, 인문학에 대한 그런 교육은 can be valuable 아주 가치가 있을 수 있어. 그럼 가치 있는 이런 거 중요한 뜻이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치? 야, 이미 다 틀렸어. 답 몇 번이야? 예? 답 몇 번이야? 2번. 맞아. 최고 맞다니까요. 이거 틀렸으면 개보고였어. 이거 주제 찾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직업적인 세상에서 봤을 때 인문학에 대한 것은 중요하다니까. 이건 그냥 소재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직업, 인문학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은 앞에 나오는 요 인문학이지. 그지? 그 인문학은 teaches you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How to think about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뭔가 문제나 쟁점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인문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생각하는 법을 배웠죠.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나 쟁점들은 you will face 동사로 들어가면 직면하다지. 그래서 너가 직면한 문제들 있죠. 실제 세상에서. 되지? 자, 그러면서 그것은 또한 요 인문학은 gives 줍니다. 너희에게 perspective, 너에게 하나의 관점도 주고요. 그리고 analytical, 분석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들 또한 주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힘 또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인문학은 좋다 정도네. 그지? 좋은 것들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인문학 하면은 조금 뭐 어떻게 생각할지 알게 되면 조금 똑똑해진다. 그 정도.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요 앞에 나온 요 인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걔네들은 전부 다 important, 존나 중요하대. 그지? 근데 어디에 중요하다? just about 뭐에? 너의 진로에 중요해. 그지? 그리고 그 진로는 you can contemplate 들어가 있죠. 그래서 contemplate가 심사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 정도의 뜻이죠. 그래서 너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직업에서 뭐 중요하게 쓸 수 있다. 그 정도 됐죠? 자, 그리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있으면 연결로 들어가 있죠. nevertheless 있을 때는 요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중요한 거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앞에서 만약에 네가 근데 학생이야. 아직 직업이 없어. 학생이라면 똑똑해져라. 그럼 이 똑똑해져라의 내용이 뒷내용이죠. 그죠? 뒷내용이 조금 더 강조해주는 내용이 될 것 같아. 자, 뒷내용 보니까 seek 찾으래. 인턴십을 찾으래. 그래서 인턴 프로그램도 찾고 그리고 take 취하래요. electives like statistics programs or business to give your education some tips 들어가 있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너가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찾아야 되고 뭐 그런 게 딱히 아니어도 뭐 통계학이든 뭐 프로그래밍이든 다른 여러 것들이 됐던지 간에 그런 전문직 종사자들처럼 그런 애들처럼 너도 실무를 조금 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너의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교양에서 교육을 할 때 약간의 티스 이게 바로 이빨이 된대요. 그럼 요게 핵심적인 게 돼서 너에게 조금 실질적인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 인턴십 프로그램 듣고 그리고 그 전문 종사자들처럼 이런 거 한번 해봐라. 그게 끝이었어.
그래서 요 해바라가 밑에 나오는 실물을 한번 봐보세요. 요 정도랑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세상은 경력직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력직을 쌓기 위해서 보통 봉사 같은 거 돈 안 받는 걸로 시작해서 봉사 경력을 통해서 이제 인턴 경력을 쌓아서 인턴 경력을 통해서 계약직 경력을 쌓아서 그 계약직 경력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정규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규직이 딱 드디어 나 첫 정규직 했는데 직장이 족 같아서 보통 2직 정도 한번 하고 나야 그래야 이제 직장이 조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쌓아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2번까지 풀봅시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요. 역시 선택지 한글로 들어가 있죠. 1분 줍니다. 주제 찾아서 밑줄 긋고요. 답까지 눌러볼게요. 25초. 자, 10초 다 부릅니다. 5초 마무리할게요. 3, 2, 1 봅니다. 첫 번째 줄. 자, 첫 문장 볼게요. Let's go. 학교에서 우리의 아가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죠? To study the legend today. The legend today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아주 근면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라고 훈련을 받습니다. So, 그렇게 해서 그 아가들은 can do, 할 수 있어요. better, 더 잘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무엇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그럼 앞에서 나온 건 대충 소개 잡아보면 우리는 시험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성실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렇게 해야 시험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좀 읽어봅니다. 자, 뒤에 들어가 있는 요 by the time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by the time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뭐뭐 할 때쯤에 라는 뜻이야. 뭐뭐 할 때쯤에. 자, 그러면 학생들이 finish school 학교를 끝낼 때쯤에 그때쯤에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 학교 끝나면 애들은 exhausted 겁나 지치고 fragile 연약해지고 lonely 외로워서. 그래서 애들이 학교 끝날 때마다 내가 딱 갈 때는 야옹 이러고 가서 이러고 나오지. 그치? 그래서 애들이 안 좋네. 학교가 끝났을 때 그럼 막 앞에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학교 끝나면 애들이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요 only to 부정사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요 표현 모르면 아예 해석 못합니다. 오직 뭐뭐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요거는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 나오는 거야.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항상 요 only 들어가 있을 때 only 자체가 부정어거든.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only to 부정사 나오는 순간 그냥 안 좋은 결론으로 끝났구나. 그 정도가 내용이 딱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학교 끝났을 때 애들이 막 외롭고 힘들고 약해져 있지. 그러면서 이걸 안 좋게 보는 거야, 글쓴이는. 그죠? 이 only to 부정사는 부정어다. 부정적인 결과 나온다 생각해주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하면 뭘 하게 돼? 완대, 대절을 알아내게 돼. 성공과 행복은 they had been promised. 그들이 약속했었던 성공과 행복은 학교 다니면 성공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성공과 행복은 어떻다?
didn't lie 하면 lie 자체가 그냥 자동사로 놓여 있다, 그냥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약속했던 학교를 다니면 분명히 성공한다고 했는데 그 성공과 행복은 있지가 않대. 어디에? At the end of that rainbow. 그 무지개의 끝에.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그 무지개는 학교 교육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학교 과정을 다 끝내도 성공과 행복이 오지 않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은 학교에서는 공부를 성실하게 개인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 교육하고 나면 안 좋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고 개인적인 교육을 했을 때 안 좋아. 그러면서 결국에 그 성실하고 개인적인 것들에 성공과 행복이 그 끝에 없다죠. 그럼 성공과 행복도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학교에서는 성실하게 개별적으로 근면하게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 정도로 주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나 바로 올라볼게요. 자, 통계를 활용한 평가 결과 분석은 신뢰도가 높다. 진짜 알바 아니지? 그지? 통계 어쩔TV. 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는 각기 다른 장점이 있다. 아, 갑자기 평가의 종류를 막 따져가면서 진짜 1도 관심 없죠? 자, 개인 성취 중심의 교육. 개인 성취 나쁘지 않죠? 아까 인디비주얼리하게 성공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성공과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대. 그러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성공이 없죠? 괜찮네? 자, 개인의 노력이 사회를 바꾼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다. 그렇구나. 자, 그럼 개인을 통해서 사회가 바뀐 게 존나 역사에 많다. 이런 내용이 딱히 없었지. 사회가 바뀌지 않았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내용에서 끝난 거죠. 그리고 학습 부진 학생을 돕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뭐가 학습이 부진해서 얘한테 프로그램을 따로 넣어주고 뭐 별도의 이런 거 딱히 없었어. 그지? 그래서 그냥 3번으로 깔끔하게 골라주면 되겠지. 됐죠?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더 볼게요.